그렇게 지난주에 시끄러웠던 기사 하나 보겠고요. 또 재미난 뉴스 또 하나 볼게요. 여의도 관련 서울시 관련된 뉴스인데 제목은 여의도 재건축 청원에 서울시 답변은 집값 때문에 여전히 불가합니다라는 답변이라는 뉴스입니다. 서울 여의도 일대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늦춰지자 지금 상황이 뭐냐면은 여의도는 여러 아파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건축을 해야 되는 낡은 아파트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여의도는 서울시에서 특수한 지역이니 각각 그 개별 단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조합을 설립해서 하는 재건축을 막았고 서울시에서 여의도 일대 아파트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해 줄 테니 전체 이 지구단위 계획은 뭐예요? 전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여의도에서 재건축을 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틀을 만들어서 조화로운 재건축을 만들어낼 테니 기다려라 했는데 주민들이 자꾸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좀 해달라고 했는데 서울시 답변이 집값 때문에 집값 상승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얘긴데요. 근데 첫째 이 말을 돌려 말하면 그럼 여의도 재건축이 진행된다면은 집값이 올라간다는 게 기정사실이란 소리입니다. 너무나 뻔한 겁니다. 지금 이건요. 그렇게 보시면 좋겠고 지금 여의도 우리 시범아파트 등 안전 대책을 마련해 다오 여의도 일대 주민들의 불만이 커져가는 모양새다. 단지 노후화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서울시의 여의도 재건축 사업 진행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는 모습을 지금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현재로서는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에 나설 예정이 없다.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서울시의 답변은 현재는 지구단위 계획, 여의도 재건축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에 나설 예정이 없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답변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2018년도 그때 여의도 통개발 얘기 나왔을 때 그때 얘기를 또 하면서 아직까지는 진행할 생각이 없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마스터 플랜, 여의도 이 지구단위 계획 마스터 플랜 통개발 그거를 이제 수립을 발표하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서울시 모 관계자의 얘기를 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뉴스가 나오네요. 사실 이게 시범아파트가 지금 여기 써있지만 71년도에 준공됐으니까 저보다 몇 살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지금 뭐야 이거 엄청나게 50년이 지났죠. 사람도 50이 넘으면은 그쵸? 아파트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이 뉴스 기사만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여의도 재건축은 안 하겠구나. 언제 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은 초짜. 완전 초짜죠. 우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울시에서 제가 말했죠.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서별 우리 공무원들 도시계획국 이게 들어가시면은 그 공무원 이름 써 있고 주요 업무 이렇게 담당 업무 써 있는데 죄다 용산 여의도다. 용산 여의도 도심 영등포 정도예요. 그거 서울시청에 우리 도시계획국 관련된 공무원들의 주요 업무 소개만 보더라도 용산 여의도 개발을 하겠다라는 뜻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또 하나는 2018년도에 서울시에서 용산하고 여의도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최소한 밑그림이 나와 있던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그 밑그림도 아무 준비 없이 여의도 통개발을 하겠다,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하겠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시 나름대로 조용히 충분히 검토한 게 이미 2년 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봐요. 첫째, 요 뉴스 하나만 볼게요. 이거는 4월 19일에, 그러니까 지난달에 나왔던 뉴스인데, 여의도 용적률 2배로 늘고, 명동은 용적률을 좀 줄이고, 라는 얘기입니다. 여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상업지역을 종을 세분화시켜서 2종 상업지역, 중심 상업지역으로 적용시키면은 용적률이 800%에서 1500%대로 여의도 용적률이 올라갑니다. 이건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서울시가 여의도 쪽에 관심이 없다라면 왜 이런 행정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여의도에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고 애착을 갖고 있고 관심이 크다라는 사실은 우리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유추가 아니라 팩트입니다.
용적률을 왜 2배나 지금 서울시가 여의도에 용적률을 이렇게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개발하겠다는 거고. 용적률을 올린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건물이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어떤 그 스카이라인이 완전 바뀌는 것이고 랜드마크도 들어갔을 수 있는 것이고 용적률이 올라간다는 말은 고층과 거의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의도 일대의 지금 이 뉴스 기사대로 이게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다. 뭐 무기한 연기다 이렇게 기자는 표현했던데 그렇지 않다고 좀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여의도와 용산을 놓고 본다라면은 제가 볼 때는 용산 쪽 개발을 먼저 하고 발표한 다음에 여의도 개발하지 않을까. 첫 번째, 이게 제 생각입니다. 망상이에요, 망상. 용산 발표부터 한 다음에 여의도 발표가 나올 것 같고. 한번 적어볼까요? 망상이지만 근거 없습니다. 그렇다, 이게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용산 마스터 플랜을 발표한 후에 여의도를 건드릴 것 같고, 결국은 둘 다 건드릴 것 같고, 또 하나, 여의도를 발표하기 전에 저는 주민들과 서울시가 우선적으로 협의를 할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아까도 우리 방금 전에 뉴스 봤습니다만은 여의도 일대의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는 지금 이제 그런 걸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적률을 대폭 올려주는. 용적률을 올려준다는 말의 뜻은 높게 올라가고 쉽게 말하자면은 재건축을 한다면 많은 걸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해주겠냐는 겁니다. 제 말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그러면은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 공익에 기반을 둔 그 주민 협의가 들어갈 소지가 높고 이게 협의가 완료된 후에 여의도 개발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냥 다짜고짜 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고 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하려고 그러면 서울시가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기대치가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 사실은 이겁니다라고 이거를 낮추는 그런 행정은 어려울 거니까 주민 협의를 한 다음에 여의도 마스터 플랜을 발표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명 여의도 재건축의 조건? 뭐 이렇게 뭐 제목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렇게 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은 관심 갖지 말자. 고민할 필요도 없고 관심도 갖지 마세요.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만 관심 가지시면 되는데, 여의도 재건축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이게 언제 나올까요? 라는 질문은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한테도 묻지 마세요. 네, 점쟁이한테도 묻지 마시고. 이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이게 발표되고 진행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뭐가 되겠습니까? 모르지. 여의도는 용산보다는 아니지만은 여의도 같은 지역은, 그러니까 여의도랑 유사한 색깔의 지역은 없어요. 여의도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수성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여의도 관련된 얘기 좀 봤고요. 그리고 전세 관련된 내용도 좀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 줄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 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